도서관에서 집에 가기 2시간 전쯤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died라는 단어를 보고 내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써봤는데 몇 명 안 되더라.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고 나 자신한테 위안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하더라. 공부가 안 돼서 평소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나왔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는 거야. 버스 안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가는데도 눈물이 끊이지가 않고 아는 사람 만나도 그냥 지나쳐버렸어.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우선 TV를 켜놓고 꽃보다 아름다워란 드라마가 하길래 슬플 것 같아서 틀어놓고 맘 놓고 울었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엄마가 와서 왜 우냐고 그러길래 드라마가 슬퍼서 운다고 거짓말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엄마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였는데 우울하고 살기 싫고 죽고 싶다고 내가 지금 사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다고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추잡하고 야비하고 더럽고 더 이상 밝아질 수 없는 세상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하나하나 할머니들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장사하면서 허리 두드리는 모습 라디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9살짜리가 성폭행당하고 죽었다는 얘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이젠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선생님들에 의해 잘려지는 머리카락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학생들, 화장실과 식당을 요구하며 싸우는 비정규직 사람들, 군대 내 폭력으로 비밀리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 이유 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폭탄이 터져서 총에 잘못 맞아서 죽어가는 이라크 사람들, 뚜껑을 열자마자 먼지가 쌓이는 도시락을 먹는 시다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망, 살아봤자 뭐해? 너무너무 슬퍼.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펑펑 남아.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좋은 데 가고 좋은 일자리 구하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오늘 엄마랑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다 털어놓진 못했어. 그냥 외롭다고만 말했거든? 근데 엄마는 내가 자퇴하고 외로워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어쩐지 점점 세상의 어두운 모습만 보여. 근데 내일이 되면 나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지. 이번엔 또 딴 분이에요. 오늘도 15층 아파트 옥상에 몇 번씩 올라갔어. 그래서 아래 세상을 깔보듯 내려봤지. 뛰어내려볼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 신입생 고딩 주제 이런 말을 하다니 좀 우습다. 망, 요즘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전부 다 죽고 싶대. 물론 나도 그렇고. 망,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한마디 쏴줘. 부탁할게. 디디디디딘딘딘.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죽거나 자살하면 라디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9살짜리가 성폭행당하고 죽었다는 얘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선생님들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화장실과 식당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사람들, 군대에서 죽어가는 우리나라 청년, 이 모든 게 똑같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변할 게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스무저는 죽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안 쌓이는 일로. 말처럼 쉬우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저 사회의 기득권층에 끼어서 그중에 말단이라도 끼어서 밥숟갈이라도 잡고 뭐 이런 얘기들 어른들한테 계속 듣고 있으면은 요만한 일탈이라도 허용되지 않는 막 숨막히는 그런 것 같지만 뻥치고 학교 한 이틀 안 가고 만학가게 죽직 눌러 앉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이 뭐 그렇게 크게 변하는 건 없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유쾌한 것도 아니고 별 차이도 없던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지금 높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전체 자살률도 지금 뭐 전 세계 최고 상위권. 보통 우리가 어릴 때는 자살은 저 먹고 살만한 거 다 해결된 북구 이런 나라들이 높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훨씬 높게 생겼는데 우리는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사는 이런 삶의 패턴에서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잘 산다라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그 뭐 언제쯤이 돼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우리가 사골세방 살고 있을 때는 전셋집 정도 사는 사람만 봐도 야, 저 정도만 돼도 일단 숨은 쉴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전셋집 살게 되면은 아니 집 한 칸 없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19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6식구가 장만을 했는데 아니 각 방도 다 못 쓰고 공부방도 없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45평짜리에 살게 되는데 아니 정원도 없이 이런 닭장 같은 데서 사는 게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정원이 있는 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아니 집에 풀장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제가 40년 조금 덜 살았는데요. 행복은 이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세상 전체가 바뀐다니까요. 그 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던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냐. 이게 인생 사는 목표가 확가닥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70년대 때 온 우리나라 육교에다가 플랜카드 붙여놓고 100억 불 수출 달성한다 그러면은 이제 난리 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100억 불은커녕 우리가 100억 불 넘어지고 도대체 언제 훨씬 더 많이 수출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지만 70년대의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 뭐 그때도 군부 독재 시절이었어도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을 향한 저주와 욕설이 온 가슴 안에 꾹 차가지고 자살률이 막 세계 최고에 막 이러고 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경제 막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이유가 있고 경제야 정말 중요한 거겠습니다만은 가끔 좀 얄미울 때도 있는 게 경제하고 뭐 다른 예를 들어 뭐 문화하고 뭐 이런 게 다 함께 가는 건데 힘들어 예 절규들 이런 것들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지금 뭐 6.25 사변 때 머리 위로 폭탄 날아다니고 막 이때처럼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학생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뭐 두말할 여지없이 어른들의 잘못이죠. 어른들의 잘못인데 어른들이 잘못한 걸로 그렇다고 해서 이 청소년이 정말로 자살을 해버리면 그럼 억울한 건 청소년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그거 보고서 아 자기들이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종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아버지인 필리포스 대왕이 여기저기를 이제 막 점령하고 맨날 개선해서 오늘은 여기를 점령했고 내일은 저기를 점령했고 그랬더니 울부짖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해버려가지고 내가 정복할 땅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막 슬피 울었다고 그러는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들 글을 썼지만 여기 얼마나 살아갈 이유가 많습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하나하나 할머니들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장사하면서 허리를 두드리는 모습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살짜리가 성폭행당하고 죽었다는 얘기 학생들의 자살 소식이 이제는 더 이상 자극적이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선생님들에 의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을 위해 싸우고 있는 학생들, 화장실과 식당을 요구하며 싸우는 비정규직 사람들, 군대 내 폭력으로 비밀리에 죽어가는 우리나라 청년들, 이유 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폭탄 터지고 총에 맞아 죽어간 이라크 사람들, 뚜껑을 열자마자 먼지가 쌓이는 도시락을 먹는 시다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 이게 바로 살아가야 할 이유 아닙니까?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 왜 태어났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돌아가자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주위에 있는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고 욕골 보기 싫으면 자살한다가 아니라
요꼴 보기 싫어서 저걸 내가 뜯어 고쳐놓고 만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겠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내 상황에 대해서는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요. 원래 능숙한 싸움꾼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타협과 타협을 통해서 스리슬쩍 전장으로 접근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칼 뽑는 거지, 아무 데서나 칼 휘두르다가 막상 싸움할 때 보면은 막 이거 무슨 식칼도 아니고 뭐 톱날도 아니고 이렇게 칼이 돼 있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맙시다. 자, 스스로를 팽팽하게, 스스로를 탄력 있게. 그건 이제 잘못된 사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를 보내드리죠.